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계속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남의 의견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 아무거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부담이 적은 것부터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할 줄 아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무시하지 말고 꼭 반응해라.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경계를 풀고 허물없이 변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본인도 모르게 쉽게 대하거나 과할 정도로 무례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보거나 반격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적당히 베풀어야 한다.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만족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베풀면 자신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결정은 여러분이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족하면서 여러분도 즐겁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원칙을 세워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문제와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성격이나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있다면 미안한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거절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존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말과 행동을 항상 침착하고 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과도한 감정을 표현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감정을 조절한다면 상대방도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종종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미래의 후회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착함은 우리의 내면적인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침착하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때로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때로는 따뜻한 웃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협력과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으로부터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대우받는 방법입니다. 무례한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한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계속 연습하셔서 여러분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남의 의견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 아무거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부담이 적은 것부터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할 줄 아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무시하지 말고 꼭 반응해라.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경계를 풀고 허물없이 변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본인도 모르게 쉽게 대하거나 과할 정도로 무례하게 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보거나 반격하지 않으니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적당히 베풀어야 한다.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만족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호의를 베풉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베풀면 자신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결정은 여러분이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족하면서 여러분도 즐겁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원칙을 세워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문제와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민한 성격이나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이 있다면 미안한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거절에 대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존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말과 행동을 항상 침착하고 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거나 과도한 감정을 표현할 경우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감정을 조절한다면 상대방도 이성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급하게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종종 후회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미래의 후회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착함은 우리의 내면적인 힘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침착하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번째, 상황에 맞게 행동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행동과 언어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때로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때로는 따뜻한 웃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각 상황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협력과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고 대응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으로부터 나를 무시당하지 않게 대우받는 방법입니다.